이게 승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저희는 말씀드릴 때 승계 할 때 세금을 나라에 낼 건 이제까지 다 냈잖아요, 법인이. 이제는 그럼 우리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낼 세금 내는데 또 세금 내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스피노프 가업승계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피노프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죠? 스피노프는 심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분사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기업에서 하나의 무슨 별도의 사업을 띄어내서 네. 다시 창업한다. 네, 그 대표님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뭐 매출이 오르니까 세율 낮추려고 매출 쪼개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창업 인정을 받고 이 기업에서의 아이템이나 뭔가를 업을 하고 싶은데 모기업에서 그 업을 계속 얹혀서 가면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네. 스피노프를 한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스피노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책 자금에 대한 베네핏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를 감면받는 거는 아마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저희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표로 말씀드렸어요. 미니멈 50%에서 맥스 100%죠. 그 취등록세도 네, 75% 감면입니다. 75%.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피노프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우린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첫 번째 사례는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이 더 크고요. 두 번째로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 같이 쫓아갑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크지 않아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영 현황은요. 대표님께서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시다가 2013년 법인을 창업하셔서 연매출 170억 규모의 재활용 가구 및 가전 도소매업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가장 크게 하시고 계셨던 상황은 렌탈업인데 렌탈업은 자리 잡기까지가 힘들고요. 그 자리가 잡아서 인프라가 형성되면 또 손익분기점을 넘은 이후부터는 다 이익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나머지는 다 이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곡선으로 이익이 남기게 되는 상황이시고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시니까 아드님으로 올 초에 가전제품 수리업, 제조업 쪽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책을 받으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난방기 유지, 보수, 렌탈 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은 하셨어요.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 주 업종이 가전제품 수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전제품 수리업은 조세특례법상으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에요. 하지만 지방세 가세 특례법상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 이곳은 모기업도 그렇고 현기업도 그렇고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게 크거든요. 렌탈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취등록세나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해요. 가족법인이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수 있는 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가족법인이 아니라 이제 모법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모법인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과 중소기업법상, 지방세법상 다 다릅니다. 보는 기준이. 우리 그 센터장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법인세는 감면 받는데 네.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좀 취득해야 네, 되는데 예, 이 감면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이 세법상 35세 청년 창업도 되시고 중소기업진흥법상 40세 당연히 미만이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어들을 다 보완해서 갈 수 있거든요. 저 기업 말고 저희가 스피노프 창업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모기업의 자회사로 볼 확률도 높아서 시작부터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죠. 예. 일단 모기업에서 아들 지분이 좀 있으세요. 그거를 아버지 또는 제3자한테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등기 이사로도 당연히 돼 있으셨거든요. 사임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거는 물류, 정보통신, 소모품 제조를 주 업종으로 신규 창업을 합니다. 신규 창업 법인도 하고요. 개인 사업자도 하나 더 내드렸는데 그 이유는 모기업의 이익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수리, 렌탈 등 비정형 용역 매출도 주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에서 나온 이익을 개인 사업자로 설립해서 받게 되면
기업가치 증가도 억제할 수 있고 동시에 아들 승계 하실 때 아들의 개인 사업자니까 아들이 실제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으로 재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방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게다가 그 개인 사업자 법인 둘 다 똑같이 출발시켜도 양쪽 다 5년간 전에 소득세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터님이 임반부 된 다음에는 이제 법인을 하나 또 만들고 네. 또 이제 개인 사업자도 하나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기존의 것도 있는데 그러면 법인 하나로 가면 안 되냐? 가능합니다. 법인 하나로 가면 저희도 솔직히 케어하기 더 쉽죠. 근데 이 기업을 위해서 저렇게 이 소득세, 비과세도 되기 때문에 승계 자원을 갖추고 용역, 렌탈 이쪽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 가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적격 창업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적격 창업으로 법인도 출발시키고 개인 사업자도 출발시키고. 예, 요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의 실질적으로 이득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모기업이 이익이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10억이 넘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 20억, 30억 내년 이게 이제 빠르게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10억에 대한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법인세가 20% 나오겠죠. 20% 나오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하면 2억 정도 2억 될까요? 정도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만 이렇게 이제 센터님이 임발부를 해서 법인세만 봤을 2억씩이니까 뭐 한 10억 정도. 네, 예, 미니멈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취등록세는 어느 정도? 취등록세는 기본적으로 75% 감면이기 때문에 예. 30억짜리만 해도 거의 1억 감면돼서 3,400 정도만 내면 되고 30억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한 1억 정도 네.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다. 예. 그런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절세하면서 이제 승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승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저희는 말씀드릴 때 승계 할 때 세금을 나라에 낼 건 이제까지 다 냈잖아요, 법인이. 이제는 그럼 우리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낼 세금 내는데 또 세금 내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이제까지 힘들게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 승계랑 맞물리면서 분사 창업한 아드님의 창업기업과 개인 사업자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충분히 보게 하는 거죠. 그 기술력에 대한 아이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청창사 진행하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런 무상과제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인세나 취등록세를 절세하는 것도 있지만 상속증여세도 자연스럽게 절세할 수 있는 나중에는 모법인하고 이제 합병하나요? 아시는 것처럼 혜택이 거의 5년, 7년이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됐을 때 우리가 합병하게 되면은 모기업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합병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가봐서죠. 그때 가서 각각의 길을 갈지 합병을 할지는 근데 거의 합병을 생각하고 있죠. 합병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네, 마무리하신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35년 경력의 대표님께서 21년에 창업한 건설공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건설공사업이 다른 업보다는 정말 시장이 엄청 터프한 곳이거든요. 35년 동안의 경험을 하셨는데 매출이 저보다 원래 공 하나가 더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매출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이 매출은 꾸준히 갈 거고 중요한 건 대표님 아이템이 되게 좋은 게 있으세요. 우리 기업에 담기게 되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데 모 법인에서 초청배까지 합격을 했어요. 기술력이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가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려면 아드님이 들어와야 되세요. 법인에. 그래서 여쭤봤죠. 초청배를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아드님이 들어와 계신데 아드님이 이쪽 전공이 아니세요. 연구원 출신인데 아버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해오셨던 기업이 크진 않아도 너무 알차게 해오셨던 거니까 아깝다. 이 아이템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 해서 입사를 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저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아드님도 이제 니즈가 크고 이 기업을 키워갈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청창사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잘 모르셨는데 아드님이 청창사를 생각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신규 아이템으로 뭔가를 또 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드님은 또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서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 아이템 자체가 서로 결합이 돼서 신규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 회사가 있고, 네, 모기업. 그게 이제 모기업이고, 네. 그 모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합격하고, 저기 이제 0.97억이라는 거는 그냥 무상 자금 받으신 건가요? 네, 각 대학에서 산학연에서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원래도 있었고, 근데 그 어느 대학에서 한 거를 합격을 하신 겁니다. 아, 근데 그것도 아드님 다 찾아서 하신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스피노프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스피노프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가장 첫 스타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건데, 일단 분사 창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물적 요건 세팅도 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창업하자마자 창업계약 확인서 발급 완료, 노라운상 공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창업계약 확인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창업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지만 여기는 원시 창업이 인정된다. 이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계획은 이제 내년도 정부 과제에 대해서 청창사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일단 아드님이 한번 하셨던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약 패키지 중에서 제도전 패키지가 가장 지원이 많은데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신 거예요. 그것도 태워드려서 하실 수 있게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 및 사업계획서, 연구소 및 특허 세팅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려서 지금 창업기업에서 하나씩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 통해서 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사례는 첫 사례와 완전히 다른 게 세금적인 감면 혜택 받을 니즈가 별로 없죠. 거의 세금 내시고 있는 상황이 없으세요. 매출이나 이익률이 없으셔서. 근데 이 기술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 기술력을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시고 싶으신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책을 시작부터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드님으로 스피노프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절세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스피노프를 한 거고, 이 두 번째 사례는 유무상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근데 1번, 2번 순위가 다를 뿐이지 첫 번째 사례는 1번이 당연히 1순위가 되겠고 2번 순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 감면도 받으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청년 창업에 대한 베네핏을 다 받으면서 같이 가야지만 이게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죠. 1순위가 세금이라 감면 혜택이라는 거고 두 번째 사회에서는 지금은 세금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이 없으시니까 기술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스타트가 1순위가 이거지만 저 기업도 그 아이템 자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시작하자마자 이익률이 날 상황입니다. 건설 공사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쪽은 후순위로 좀 쫓아오게 되겠죠. 좀 뒤에 걸 자르셨네요. 그렇죠? 뒤에가 제가 좀 자른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는 예. 이 상황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의 이제 기밀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앞머리만 제가 좀 남겼습니다. 라인이 처음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처음 회원사가 되면 기존 이제 서류적인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그리고 창업계약 확인서 발급은 창업하고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고 여기가 창업계약으로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노라운상 공제 같은 것도 바로 해드린 이유가 가점 사항이에요. 저게 0.5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점 사항에 대한 스펙을 하나하나 쌓고 갑니다. 나중에 뭐 실전사업 바빠주기 이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드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아이템에 대한 초안만 주시면 포장은 저희가 해드려요. 지금은 이제 승계가 상당히 큰 이슈다 보니까 이제 승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스피노프를 통해서 이제 승계하는 방법도 사실 있죠. 그렇죠? 네.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줄이는 우리가 또 이렇게 구조를 짜면 네, 맞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게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